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계엄 해제는 물론 1차 탄핵안 표결에도 불참했던 A 의원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당론을 거스르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건 문제라고 말합니다. 거치고 나서 당대표 자격으로 의견 표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의총이 가져서 이런 차원의 입장인 것이 아니고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5명이 탄핵안에 반대, 12명이 찬성, 11명이 기권 혹은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대체로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전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이 더 이상 당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지정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한 전 대표가 받아치자 고성이 쏟아지고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때 한 대표에게 물병을 던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지 않는 23명을 색출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23분이 함께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결국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 된다고 하자 또 다른 윤핵관은 당대표 사퇴를 투표에 붙이자고 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당대표 사퇴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해보라 중물이니까 이를 수결지하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대표에게 끝까지 불신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공풀이죠. 한 전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불법 계엄이 선포되며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던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화 내용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특별한 지침도 없이 집결 장소를 계속 바꾸며 혼선을 줬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군인이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 똘똘 뭉쳐야 한다. 초선들이 급히 국회 상황을 전하며 호소하는 동안 친윤계와 중진들은 침묵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민의힘 의원 전체 대화방에 민주당은 국회로 소집한다며 지침을 내려달란 첫 메시지가 전송된 건 계엄 선포 17분 뒤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다는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공유되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긴급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계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소집한다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첫 메시지는 계엄을 선포한 지 35분이나 지나서 나왔습니다. 이후 국회가 봉쇄됐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11시 9분 추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습니다.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한 대표의 메시지가 나온 뒤인 20여 분 후엔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가 0시 3분 다시 당사로 바꿉니다. 이렇게 추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만 바꾸고 있는 사이 친윤계 중진 의원 50여 명은 국회가 아닌 당사로 왔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고 표결이 임박해질수록 초선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라도 와달라. 국회에는 군 헬기가 뜨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끝내 대화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추 원내대표는 빨리 본회의를 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2차례 전화를 받고도 시간이 빠듯하다며 회의를 미뤄달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0시 47분 재적의원 190명으로 본회의는 개의됐고 본회의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대화방과 또 탄핵 당일 의원총회 녹취를 전해드렸습니다. 불법 계엄에는 조용하던 친윤계, 중진들이
탄핵 가결에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이 내용 취재한 김필준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불법 계엄이 선포된 밤 의원들이 모인 대화방을 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에 나섰는지 또 누가 혼선을 초래했는지 알 수 있겠던데요. 네, 당시엔 의총 장소가 수차례 바뀌어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문자로 8차례 의총 장소 공지를 보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중진 박대출 의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정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 공지를 보내긴 했지만 정작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는데 추 전 원내대표 등 중진들이 대화방에서 별다른 말이 없어 비겁하다 느꼈다고 취재진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에는 윤핵관이나 중진 의원들의 발언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조용하던 중진들이 탄핵안이 통과된 뒤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누구보다 목소리를 크게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친윤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중에는 계엄 해제안 표결은 물론 1차 탄핵안 표결에 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대표로서의 지침을 공식에서 수행하지 않겠다는 책임을 전사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한 전 대표가 탄핵안 반대라는 당론 형성 과정에 제대로 참여를 안 했으면서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겁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나온 말을 보면 색출이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건가요? 네, 근데 색출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말하긴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책임은 한 전 대표에게 있다는 취지인데 이것도 역시 들어보시죠. 너무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은 저랑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그 어떤 분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 의총장 맨 뒷자리에 앉은 일부 중진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혀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친한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들어보시죠. 숙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안에서 비난하고 막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결국 이날 장동혁, 진종호, 친한계 최고위원들까지 사퇴하면서 결국 한동훈 체제는 무너졌잖아요. 그 뒤로 비대위가 들어설 거다 했는데 아직 비상대책위원장을 못 뽑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비공개 의총에서도 당이 빨리 수습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수습 사항들에 대해서 내일 모레에서 오늘은 좀 정리를 수습 사항들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현재 5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비대위원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나경원 등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긴 하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중구난방, 의견을 모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기자, 이 의원총회 녹취는 어떻게 입수하게 된 건가요? 네, 비공개 의원총회 현장에 있었던 한 참석자에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엄의 밤과 탄핵의 밤,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친윤계와 중진들. 오늘 또 놀라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안한 민주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걸 그날 밤 국회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시민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탄핵안을 발의했거나 표결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발해 정부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합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장 등 10건이 넘는 탄핵소추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중진 나경원 의원은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을 두둔했습니다.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민주당을 내란의 공범으로 직접 지목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날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에 어디서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 업무, 내란 공모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시 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판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